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컵 드로잉을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리싯에서 3차원 해석에서 익스플리싯 코드를 사용을 하고 4분의 1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컵 드로잉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는 다음과 같고요. 요거를 4분의 1 모델을 진행을 해서 3차원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안점은 3차원에서 모델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방성 계수, 요 이방성에 따라서 재료의 컵 드로잉 형상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차원 해석에서는 이방성을 꼭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거는 아바쿠스에서 파트를 모델링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트를 먼저 디포머블의 익스트루전으로 해서 반지름 25mm 짜리로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두께는 1mm. 자, 얘기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치는 애널리티컬 리지드에서 리볼브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리볼브를 해주시고요. 이 3차원에서 리볼브에서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대칭 축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직경은 25mm고 펀치 높이는 좀 크게 50mm로 이렇게 하고, 여기 필렛 값 같은 경우에는 R7로 이렇게 그냥 우선은 이번에는 펀치 라디어스는 8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펀치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레퍼런스 포인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얘는 애널리티컬 리지드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려주게 돼요. 요게 해가지고 지금 펀치가 만들어졌고, 다음에 만들 거는 홀더도 역시 애널리티컬 리지드에서 리볼브로 만들면 되고, 자, 여기 치수에서 보시면은 25mm, 2mm, 20mm이기 때문에 전체 재료는 47이 되겠죠? 47,0에서 27,0, 그 다음에 위로 50만큼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홀더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툴스 레퍼런스 포인트. 파트 시트 크기를 잘못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못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치수를 먼저 재고 정확한 치수 47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바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요걸 했으니까 다이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다이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도 역시 47,0에서 27,0으로 가고, 길이는 역시 50mm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필렛 값은 7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툴스 레퍼런스 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 홀더, 펀치, 시트 이렇게 4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플로우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거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이렇게 가져오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섹션을 새로 만들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섹션을 넣어줘야 되는데 어사이먼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추가적으로 이 플라스틱에서 플로우 스트레스 이방성 계수를 넣기 위해서는 이 포텐셜에서 입력을 하게 돼요. 포텐셜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하는 부분은 이 아바쿠스에서는 이 FGH 힐 48년식에서의 FGH 엘레멘 값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에서 나온 각 방향의 이방성의 비 R11, R22, R33 요거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1 0.912353 1, 1, 2는 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포텐셜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를 꼭 넣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방성을 넣어주게 되면은 재료의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죠. 그래서 assign에서 material orientation을 꼭 넣어주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material orientation을 네, 회전축을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는 간단한 방식을 써가지고 기존 좌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방성을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 기준이 되는 걸 하나를 먼저 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원점으로 넣고요. 자, 나머지 것들이 다 Y축으로 움직이게 모델링이 돼 있으니까 얘를 네, 이렇게 X축, G축에 대해서 4분의 1만큼 넣고 얘네들을 다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홀더하고 펀치 같은 경우에는 0,1,0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펀치가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제 다이를 넣어줘야 되는데, 옆에서 봤을 때 높이가 맞게 들어가 있죠. 두께 1mm 짜리 재료에 펀치, 홀더, 다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은 오늘은 다이나믹 해석으로 진행하고 전체 시간은 0.1로 하고요. 간단하게 매스 스케일링 팩터를 1000으로 오늘 해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은 오늘은 다이에다가만 넣고 다이에서 발력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된바에 그냥 아예 펀치도 리액션 포스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 계수는 오늘은 그냥 0.1로 해줄 거고요. 오늘은 제너럴 컨택이라고, 아니 요거를 쓰지 말고 그냥 오늘은 다 잡아주도록 할게요. 서피스 투 서피스 컨택에서, 자, 서피스다 보니까 여기 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 윗면만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재료랑 닿는 쪽이 여기 보시면은 이 브라운 색깔이에요. 브라운 색깔을 골라주시고, 재료가 어딨냐, 잘 안보이네요, 펀치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에서 여기 있죠, 크레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파트 인스턴스에서 펀치를 리무브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골라주시면은 이렇게 맞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펀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쓰면 이제 다시 다 보이게 되고, 펀치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동일하죠. 이름을 홀더 투 시트 요렇게 해주고,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펀치 투 시트로 이름을 바꿀게요. 자, 그럼 홀더는 그대로가 있죠. 컨택인데 여기를 퍼스트를 요걸로 하는 게 아니라 펀치 면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 앵글을 쓰게 되면은 이 컨티뉴어스한 부분은 다 잡혀요. 그래가지고 훨씬 따로따로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앵글을 써가지고 브라운으로 해가지고 잡아줬고요. 그 다음은 다이 투 시트, 서피스 투 서피스에서 다이로 잡아주고, 이 부분도 역시 앵글에서,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하면은 다 잡히네. 다 잡히긴 하네요. 그래서 브라운하고 서피스에서 재료가 아래쪽이니까 요렇게. 자,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드에서 대칭 조건을 줘야 되죠.
X 시메트릭을 여기에서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G축 대칭이죠. G 시메트리. G 시메트리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잡아주면 되는데요. 홀더 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벨로시티를 써가지고 다이는 얘죠. 얘는 완전히 고정시켜주죠. 자, 홀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하중이 위아래로 가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Y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있게 빼줘요. 그리고 나서 펀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움직이게 하고 펀치는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100mm만큼 0.1초 가니까 이거 하면은 10mm가 내려가요. 50mm를 내려가려면 얘를 0.5초로 가져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있으면 다 됐고 여기에서 이제 컨센트레이티드 포스를 얘에다가 넣어주죠. 홀더에다가. 자, 4분의 1 모델로 했기 때문에 총 4분의 1만큼의 힘이 들어가게 돼서 마이너스 125,000 10kN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2500kN만큼의 하중을 줍니다. 자, 인터랙션을 아까 마찰 계수를 몇으로 줬었냐면은 0.1로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됐고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쉬를 써가지고 해주는데 두께 방향으로는 역시 4개 이상으로 해주면 게 가장 좋아요. 넘버를 4개, 그래야 적분점이 5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 4분의 2 형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소를 짜줬습니다. 자, 그럼 모델링은 다 끝났고 이제 요걸 가지고서 해석을 돌리면 돼요. 해석을 좀 빠르게 하려면은 여기 패러럴라이제이션에서 CPU 개수를 늘려주면은 익스플리싯은 해석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매스를 안 줬네요.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홀더죠. 매스를 줬어야 되는데 1기에 마이너스 5, 10g으로 줘서 해석을 진행시키죠. 자, 다시 중요한 포인트를 잡자면은 풀 모델을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4분의 1 모델만 해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방성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성 계수 넣을 때 플라스틱에서 포텐셜을 넣는 거 이렇게, 그리고 아바쿠스에서는 R 값을 쓰니까 이 R 값을 변환하는 것은 꼭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머티리얼을 넣어줄 때 꼭 이 머티리얼 오리엔테이션 요거를 방향에 맞춰서 1방향, 2방향, 3방향 요거를 꼭 방향에 맞춰서 넣어줘야 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이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ODB 디스플레이 옵션에 보시면은 요렇게 대칭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꺼주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요렇게 4개를 처음에 우리가 4분의 1 모델만인데 대칭면을 줘가지고 이렇게 4분면 전체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로잉 공정의 특징이죠.
펀치는 우선 한번 애드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자 펀치가 지금 이제 내려오죠. 위에서 아래로. 펀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재료의 직경이 감소하게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때 홀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네, 재료가 뜨는 것을 방지해 주죠. 그래서 적절하게 컴프레션, 그러니까 반경 방향으로 재료가 사이즈가, 펀치를 없애버리죠 이제 아예. 인터섹트, 이 반경 방향으로 재료 압축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재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컵 높이가 이렇게 다르게 되죠. 요게 이제 바로 이어링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재료가 이렇게 컵 형상이 높이가 다른 부분은 이제 이방성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 자 원래는 익스텐 임플리시스로 하면은 해석이 정말 어려운데, 익스플리시스로 하니까 해석이 정말 간단하죠. 리절트에서 히스토리 아웃풋을 보시면은 다이 쪽에 반력을 한번 볼게요. 네, 요렇게 하중 그래프 선도도 예쁘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